$550만 투입해 LA 한인타운 부근에 건립된 노숙자 쉘터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쉘터 주변에는 더 심각한 노숙자 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LA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청 열기가 해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지원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평통이 개혁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백신 접종률이 카운티 전체에서도 상당히 낮은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도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앞으로 경제회복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한 미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는 백신 추첨이 모레 진행됩니다. $5만 15명에게 지급하는 첫 번째 추첨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5만 15명에게 주는 첫 번째 백신 복권. 그 추첨이 모레 실시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부근인 후브길에 위치한 노숙자 쉘터. 한인 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원들이 밀어붙인 쉘터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부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근 지역에는 노숙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대낮에 나체 상태로 간선도로 한복판에서 마구 춤을 춥니다. 고함까지 지르며 행인과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마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노숙자입니다. $550만 투입해 건립된 노숙자 쉘터가 바로 옆에 있지만 노숙자들은 입촌을 거부합니다. 대신 쉘터 주변에 노숙자촌까지 형성했습니다. 노숙자 센터가 만들었으면 다들 글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고 우리도 장사할 수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여기 지금도 엄청 많이 다녀요. 매일같이 노숙자가 아침마다. 쉘터가 건립되기 전보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들어와서 뭐 변소를 쓰겠다,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음료수 또 마실 거 달라든가 뭐 이런 걸 가끔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한인 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숙자 쉘터를 밀어붙여 건립한 시정부와 시의원들. 오히려 노숙자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인 사회의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쪽 제 핸드폰도 훔쳐갔는데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더니 바로 핸드폰 놔뒀더니 물들어 들어갔더니 바로 훔쳐 도망갔어요. 그래서 잡지도 못하고. 노숙자들이 관련된 폭행 사건은 물론 도난 사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처벌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밖에 나온 길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며 거액을 투입해 건립한 노숙자 쉘터가 전 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인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친목단체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통위원 모집에는 청년과 여성들의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한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지원 신청. 아직 접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청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지원 서류가 좀 사실은 몇 건이 안 되는 아주 미진한 상황입니다. 너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저희 그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이리저리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포사에 일단은 뭐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공고단 거. 그래서 좀 많이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민주평통.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 등 외부 활동은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홍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기관인 평통이 스스로 역할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친목단체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우수한 그 자원들의 지원이 절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 인력이나 청년 인력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와서 우리 통일에 대한 그 공감대를 우리 동포사회를 보급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민주평통 20기 자문위원 지원 신청은 우편 또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 마감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평균 백신 접종률 오늘 현재까지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지역의 평균 접종률은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58%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바닥권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재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10명 중 7명 수준. LA 카운티의 접종률은 그보다 6% 낮은 64%입니다. LA 한인타운은 그보다도 더 낮은 58.5%에 불과합니다. 한인타운의 백신 접종률이 주정부와 카운티 평균보다 최대 12%나 낮은 겁니다. 실제로 접종을 꺼려하는 한인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나쁜 거 들어있다 그리고 또 감기 그 백신처럼 감기 주사 그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맞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나 한 명쯤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는 백신 후유증이 두려워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 맞은 사람에 한해서 또 후유증이 이제 심하다고 하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은 후유증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매주 1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백신 접종 속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교민들이 아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들 와서 맞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8월까지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물론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접종소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집단 면역을 위해 접종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위한 행동의 달. 바이든 대통령이 6월을 백신을 맞는 달로 정했습니다.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한 달 동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미국 성인은 모두 63%.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 70%에 조금 못 미칩니다. 목표 달성 시한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6월을 백신 접종을 위한 행동의 달로 선언했습니다. That's why today we're announcing a month-long effort to pull all the stops to free ourselves from this virus and get to 70% of adult Americans vaccinated. 부모들이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금요일엔 24시간 백신 접종이 가능한 약국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유인책으로 복권과 현금, 총 선물까지 나온 데 이어 한 맥주회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성인에게 공짜 맥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heuser-Busch announced that beer is on them on July the 4th. That's right. Get a shot and have a beer. 수천만 명이 여행을 떠났던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면서 앞으로 2주 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미국 코로나19 사태에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UCLA 대학의 앤더슨 경제연구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빠른 경제 회복이 진행될 것이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경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방역 규정을 적용해 온 덕분에 오히려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보유한 첨단 기술 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 연말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5.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실업률 예상치인 4.5%보다는 높지만 격차는 점점 좁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가 7.1%나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연방정부의 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홍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복권 추첨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15명을 추첨해 $50,000씩 지급합니다. 오는 15일에는 10명의 당첨자가 $1,500,000의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백신 복권인 Vax for the Win. 첫 번째 추첨이 이번 주 금요일 실시됩니다. 첫 번째 복권은 총 15명에게 주어집니다. 당첨자 15명은 각각 $50,000씩 받게 됩니다. 다음 주 11일인 금요일에는 2차 추첨이 이뤄집니다. 똑같이 당첨자 15명을 추첨해 $50,000씩 총 30명에게 주는 겁니다. 오는 15일에는 가장 높은 당첨 금액인 $1,500,000를 거머쥘 행운의 당첨자를 추첨합니다. 백신 복권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복권 추첨 대상이 됩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세금 인상과 인프라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3조 6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늘려잡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증가한 세수는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세원은 대부분 기업세를 올리거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BTS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또다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는 단 9달 만에 무려 4곡이나 빌보드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BTS의 신곡 버터가 빌보드 핫백 차트의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피처링했던 곡 세비지 러브와 한국어 곡인 라이프 고즈 온에 이어 4번째입니다. 저희가 버터로 빌보드 핫백 1위를 또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미분들의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가 4번째 빌보드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너무 생각하고요. 9개월 동안 4곡을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린 건 2006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후 최단 기록이고 그룹으로만 보면 1970년 잭슨5 이후 51년 만입니다. USA 투데이는 버터가 차트를 녹이고 있다고 썼고 포브스는 누구도 BTS의 깜짝 놀랄 음원 판매량을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데뷔 앨범으로 단숨에 빌보드 핫백 1, 2위를 차지한 괴물 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제쳤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가수의 신곡으론 최초로 가장 인기 있는 팝송을 틀어주는 형태의 180개 라디오 방송 모두에서 노래가 송출되는 신기록도 세웠는데 라디오 방송은 팬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에서 빌보드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라디오 송즈 차트에서 버터가 지난번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버터가 통산 3번의 빌보드 핫백 1위를 했던 다이너마이트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곳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민간의약품 연구소인 벨리슈어는 모두 300여 개의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78개 제품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확인됐습니다. 벨리슈어는 연방식품의약국에 리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볼트 조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미국에서 차량 13만 5천 대를 리콜한 테슬라가 또다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볼트 조임 불량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장치인 브레이크 캘리퍼의 볼트 조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캘리퍼 볼트가 느슨해지면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고 충돌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부터 생산된 모델 3와 2020년부터 생산된 모델 Y 가운데 볼트 불량 가능성이 있는 5,974대입니다. 테슬라는 리콜 차량 대상에 리퍼 볼트를 조여주거나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결정에 이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동부 시간 기준 오후 2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3.18% 하락한 604.1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의 테슬라 주식 매수도 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7개월 연속 지켜온 해외 주식 순매수 1위 자리를 아마존에 내줬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사면을 권유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오찬 간담회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에선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 대신 김기남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는 일종의 뒤풀이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그룹 대표들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임모와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은 최태원 회장이 먼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운을 떼자 김기남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담대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회견에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면 쪽으로 한 발 더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변화한 걸 보면 8.15 특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사면 반대 여론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신중론을 전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 지도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항의. 일본은 어느 때보다 완강한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보이콧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취재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를 항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 표기를 두둔했습니다. 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地図は客観的な表記をしているものと組織委員会において説明が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그러면서 올림픽 헌장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スポーツと選手を政治的または商業的に不適切に利用することに反対するとの条項があることは知られているとこ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독도 표기로 촉발된 한국 내 올림픽 보이콧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주 한국의 두 전직 총리가 SNS 등에서 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독도 표기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로 분석했는데 일본도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고집을 굽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왔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느냐며 일본 보수파들은 친미 성향이라 미국에는 항의하지 못하는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12.12 반란 사태 직후인 1980년 1월 이미 미국 측은 전두환 소장이 군부 실세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무기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12.12 군사반란 직후인 1980년 1월 26일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일사불란한 통수 지휘 체제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므로 앞으로 지휘 체계를 더욱 굳건히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보다 3주 앞선 1월 7일 주영복 장관을 면담했던 글라이스틴 미 대사의 본국 보고서입니다. 주 장관은 레스터 울프 미 외원과의 면담에서 자신은 군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5.18 전날 작성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엔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군부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군부 실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선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무기력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던 과도기의 최규하 정부의 실상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 외교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43건에 이어 오늘 5.18 관련 문서 14건, 50여 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윌셔와 버몬트길에서 외쳤습니다. 노숙자 쉘터를 추진하는 시장,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한 뼘 떨어진 후보길에 건립된 노숙자 쉘터. 석 달이 채 못돼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쉘터 주변이 온통 노숙자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쉘터 건립 전보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550만 달러라는 큰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럴 거면 쉘터 왜 만들었는지, 관리는 뒷전인 채 방치할 거면 한인타운 한복판에 왜 노숙자 쉘터를 추진했는지 이제는 시장실이나 시의원실이 답해야 됩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